네, 계속해서 한반도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장원준 뉴스 편집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평양에서 돌아온 대북 특사단이 남북한 정상이 4월 말 판문점에서 이 평화의 집이죠. 우리 측 지역인데 3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순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을 속히 취할 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판문점은 우리 분단의 상징입니다. 또 그간 그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그것도 저희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그런 면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이렇게 빠를 거라고 예상했던 국민들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빠른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판문점에서 열리는 거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도 처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빨리 열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바로 이 시간에 이제 노동신문이 순회 회담, 조금 전에 그 조선중앙TV가 그런 얘기를 그대로 읽었습니다만 순회 회담 관련해서 만족스러운 합의라 그래서 정상회담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게 어제 그 특사단을 통해서 이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 즉임 얘기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그때만 해도 올해 하반기는 돼야 열리지 않겠느냐 그랬던 게 빨라야 그 정도를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좀 4월 말로 갑자기 아주 빨라져서 더군다나 그 장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어쨌든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250m를 내려와서 우리와 유엔 관할 지역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거 자체도 의미가 있다. 그 정용 실장이 의미가 있다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상 간의 한 라인 설치 이것도 사실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에도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을 통해서 통화를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처음입니다. 이따 우리 김열수 교수님 자세히 짚어주시겠지만 어제 특사단 발표한 걸 보면 이런 정상회담 열린다. 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한 라인 개설된다. 이외에도 핵실험 일시 중단도 사실은 저희가 이 정도를 이번에 남북 회담 고위급 우리 특사단이 얻어오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북한 입에서 빨리 나왔고 김정은 입에서 비핵화 선대위원이다 비핵화가 나왔고 또 그래서 북측에서 앞으로 비핵화가 체제 안정 보장되면 핵 가질 이유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 4월에 국한했지만 한미 훈련 예전 수준 이해한다. 이 정도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남북이 11년 만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는데 어제 밤에 제가 집에 딱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통일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고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이런 행보들 아이들 눈에는 통일이 가까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열수 그 실장님. 예전과 다른 그런 양상의 실질적인 진전, 비핵화 가능해야 되겠죠? 네, 그럼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앵커님께서 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로지 북한이 도발하는 것만 보고 자랐어요. 눈만 뜨면 북한 도발한 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런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의 수준에서 보면 아빠 이게 통일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지만 북한이 번번이 어긴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번 합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상상을 뛰어넘고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앵커님의 아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담의 끝부분에 아마 통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이 아들은 통일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딸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걸 또 이런 아이들의 눈에도 이 남북 관계가 쉽지만은 않은 걸로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균형된 자녀를 두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대북 특사단이 공개한 방북 결과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실장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 것을 아주 분명히 밝혔고 또 그 북미 대화의 의제로 비핵화 또 논의할 수 있다. 미북 관계의 정상화 이런 것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기존의 입장과는 정말 다른 미국과 북한 비핵화 없이 뭐 비핵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을 뛰어넘는 예.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올인 전략,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반응이 나왔습니까? 미국 반응이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이제 시시각각 나왔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 트위터에 블룸버그 기사를 재전송하면서 일단 좀 두고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제 그 스웨덴 총리하고 정상회담 앞두고 기자들 만나서 북한이 매우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물론 우리는 두고 볼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 북한 발표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단 긍정적인 정말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돼서는 북한이 아주 좋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긍정적인 전제를 좀 달았지만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예. 펜스 부통령 다만 어떤 대화의 방향이 가든 이 비핵화라는 그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 펜스 부통령이 조금 더 이제 고리를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리포트에 나왔지만 언론에서는 워싱턴 포스트 중대한 반전이다. 뉴욕타임스 문 대통령 노력이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예. CNN 놀랄만한 놀랍다. 발표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다만 일본은 약간 좌펜 패싱을 우려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런 NHK의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일본 입장에서는 약간 뭐 재팬 패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일본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베 총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평화헌법의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국가로 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군대를 보유하고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여태껏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일본 여론들이 반반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처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미북 대화가 되면 사실상 이 문제는 좀 뭐 강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력마저 이룰 수 있거든요. 뭐 남북 관계가 좋아졌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 이제 일본 내부의 여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본 예. 내부의 여론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예. 조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조금 더 가면 평화헌법 개정에도 도움이 되는데 예. 이것이 동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북한이 잘 됐을 때 사실 주변국들이 반기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 한국이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가 힘이 세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초조함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정확히 좀 판단을 해야 될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가면 예.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예. 여기에 대해서 반길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바로 이제 그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김정은은요 비핵화 목표는 선대 유훈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어제 정의용 실장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이윤이다. 이 선대의 이윤에 변함이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군사적 위협 해소, 또 하나가 체제 안전 보장, 이게 된다면은 비핵화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 얘기는 한 24년 전쯤에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예, 그때와 네,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 그전에도 북한이 이제 변함없이 요구하는 것은 남북 간의 관계든 미북 간의 관계든 회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북한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체제에 대한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는, 끊임없이 이걸 얘기해 온 거고, 예. 과거에 24년 전에 14 합의할 때도 이걸 요구했었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걸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게 어떤 부분이면 조건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비핵화를 하긴 하는데 그 비핵화가 되려고 하면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체제 안전 보장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 말의 핵심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어야 된다라는 하는 것은 한미 군사 훈련을 없애야 되는 거고, 예. 전략 자산이 전개되어서는 안 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외교 관계가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는 예. 주한미군의 철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북미 간에 또는 뭐 이 비핵화하는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은은 그동안 꾸준히 비난해 왔습니다. 한미 뭐 연합 군사 훈련이 있으면은 뭐 전쟁 뭐 연습을 한다. 정말 온갖 그 묘사를 해가면서 한반도 긴장을 높였었는데,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이것까지 이해할까 좀 충격적이었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연합군사훈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제가 충분히 예견을 하고, 그 문제가 제기될 경우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놨던 것인데, 그러한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측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한미연합훈련 이해한다. 4월 달은 이해하지만 혹시 8월에 있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기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현실적으로 4월에 있을 군사훈련을 북한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우선요,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견을 해왔던 거, 북한 전문가들이 예견을 해왔던 것은 모라토리움 정도 선언해 주면 예. 한미 훈련 이번에 4월 달에 하는 거, 그게 규모의 축소 뭐 이 정도로 막교환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가 통 크게 한미 연합훈련 하는 거 이해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4월달 훈련은 그대로 갈 건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달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8월달 훈련은 바로 이제 곧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정의용 실장 입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남북 간의 관계와 북미 간의 관계와 비핵화 회담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가 되면, 그것이 8월 달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비핵화 회담이 시작을 뭐 한 2, 3주 내에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1년 내로 끝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좀 길게 두고 보고, 또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축소나 중단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을 표현했다라고 보는 거죠. 상당히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정은의 말의 의도와 또 행간을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지 않은 성과를 잘 가지고 온 이 대북 특사단 평양에서요, 김정은에게 이례적으로 정말 큰 환대를 받은 것 같은데, 조선중앙TV 영상을 잠시 보시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동직에서는
남측 특사대표단 일행과 북남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중대하고도 예민한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네, 4시간 11분 동안 만찬 회동이 있었는데 남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이 노동당 본관을 방문했는데 이게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청와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남측 인사가 그동안 많이 북한을 갔었고 평양을 방문했지만 저기 들어간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지금 나오는 저게 이제 그 북한의 청와대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본관인데 아마 저 장면이 기억이 나실 분 계실 거예요. 그 전에 그 김정일이 근무할 때는 저기를 거의 공개 안 했었는데 김정은이 매년 저기서 직접 육성 신년사를 해서 약간 어색한 편집이 돼서 박수가 나올 때 이제 저 화면들이 좀 나오겠던 장면이 기억날 텐데 저기로 어쨌든 그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에 있는 저 건물로 우리 특사단을 불렀다는 것도 좀 파격적이고 저기서 이제 접견도 하고 밥도 먹고 한 4시간 넘게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예우를 했다. 뭐 보셨겠지만 리설주, 김여정까지 나와서 저녁도 길게 했고 굉장히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김정은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또 북한 언론이 이례적으로 빨리 편집해서 기록영화 같은 김정은 그 보도를 한 15분짜리 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북한으로서 최대한 예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던 게 잠깐 정영 실장 얘기할 때 지나갔는데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미국에 가져가는 이야기가 있다. 뭐 보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미국에 전달할 추가적 북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는데 그게 뭘까가 그게 조금 저희가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럼요. 이 많은 내용을 특사단이 가서 1박 2일 동안 다 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김영철이 한국에 왔을 때 호텔방에 뭐 한 30시간 넘게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만나면서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이 조율이 됐겠죠. 예, 제가 여기 며칠 전에 나와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주선 뭐 요새 그냥 흔히 얘기해서 중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주선 외교를 두 번에 걸쳐서 이미 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올림픽 개회식 때 북한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 두 번째 다시 폐회식 때 미국 대표단과 다시 북한 대표단 이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중재 노력을 했는데 두 분 다 실패를 했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성공하게 되는데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북한 대표단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사단이 올라가서는 거기 설득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로 연결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뭐 정의용 실장과 성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계속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뭐 4강 다 방문을 해가지고 남북의 이런 합의, 뭐 평화 노력을 잘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